삼국지 쉬운 세 번째 이야기. 형주를 발판으로 삼은 유비의 세력이 점점점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유비는 사실 도원결의 이후에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훌륭한 장수들을 얻었지만 30년 동안 근거지도 없이 떠돌다가 드디어 형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공명이 말한 천하 삼분지계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되는 거야. 유비는 공명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지. 형주를 발판으로 삼은 유비하고 공명은 그 발판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모습들이 삼국지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명의 전략에 따라서 장비도 가가지고 승리해서 영토를 넓히고, 조자룡도 승승장구하며 성들을 함락시켜서 형주를 기반으로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돼 있어. 그런데 공명은 일부러 관우에게는 일을 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조조를 살려서 보내줬기 때문에 당신은 근신해라 라는 핑계, 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싸움을 못하게 막았던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장비나 조자룡은 나가서 싸워가지고 공을 세우고 나라에 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관우가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겠어. 몸이 근질근질했겠지. 그런데 사실 공명의 마음에는 중요한 성을 함락시키는데 관우의 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관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장사성이라는 성이 있어. 근데 그곳에는 황충이라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정말로 훌륭한 장수가 지키고 있는 장사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일부러 공명은 장비하고 조자룡한테 얘기하지 않고 관우한테 그런 거야. 그래요? 그렇게 싸우고 싶어요? 근데 장사성이라는 곳에 황충이라는 아주 괜찮은 장군이 있는데 관우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라고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관우가 제가 가가지고 당장에 장사성을 점령해서 유비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지. 장사성으로 딱 가보니까 장사성의 군사들은 이미 관우에 대한 명성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싸우러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좀 아까 얘기했던 그 황충이라는 노장은 관우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말을 타고 창으로 칼로 싸우는 장면이 오랫동안 그려지고 있어요. 삼국지의 1대1 전투 중에서도 굉장히 멋진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싸우다가 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관우도 황충에 대한 이 노장이지만 정말 멋있게 잘 싸우는구나. 황충도 야, 관우 내가 말만 들었지만 정말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우면서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까지 가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서로 적이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싸워요. 하나의 예를 들면 황충이 막 싸우다가 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관우가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말에서 떨어진 적장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줘요. 그리고 또 황충이 활을 잘 쏴. 활을 쏴가지고 관우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일부러 관우의 투구를 맞춰가지고 관우한테 경고하고 관우를 살려주는 거야. 황충의 윗사람이 장사성의 태수 한연이라는 태수였는데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적이랑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황충을 불러들여서 곤장을 쳐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근데 이 황충은 장사성의 기둥이었지. 그 황충을 따르던 군사들이, 장사성의 군사들이 열받아가지고 장사성 태수 한은현의 목을 딱 쳐가지고 관우에게 갖다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관우는 크게 싸우지도 않고
장사성을 함락시키게 되지. 뭐 조금 빈도는 나갔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가면 적의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면 크게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전쟁을 할 때 내부의 단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장사성에 있던 사람들이 태수부터 황충부터 그 모든 군사들이 똘똘 뭉쳤다 그러면 이 삼국지의 역사는 달라졌을 건데 리더, 군사, 군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치지 못했어요. 내부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관우가 쉽게 장사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지. 조직이 잘 화합하는가, 똘똘 뭉치는가, 이게 전쟁에 이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내부의 분열은 리더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사성이 무너진 거는 그 장사 태수인 한연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장사 태수 한연이 황충을 믿고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자기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장사성이 함락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리더가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힘을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몇 사람들만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든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요만한 거에 치중해서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직은 분열되고 와해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황충 같은 좋은 장수가 옆에 있어도 한연 같은 리더라면 그 장수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믿지 못하는 리더를 위해서 그 부하가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법인 거야. 아빠가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리더십이 모든 것이고 리더십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